스레드를 사용하실 때 지금처럼 스레드를 시작시켜 놓고 메인 메서드가 바로 끝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스레드가 시작된 다음에 메인 메서드가 모든 그 스레드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입니다. 스레드를 시작시켜 놓고 메인 메서드가 나머지 할 일들을 다 하고 그냥 메인 메서드는 종료가 되고 다른 스레드들이 알아서 일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메인 메서드가 다른 스레드들이 그 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모든 스레드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일들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인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가 여기서는 한글로 쓰고 저기서는 영어로 쓰고 있네요. 메인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들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레드 1번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join도 보시면 메서드가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try catch로 묶으시면 돼요. try catch로 묶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캐치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요 정도로 그냥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자, 이거는 이 메인 메서드는 스레드 1번만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스레드 2번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스레드 1번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얘를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스레드 2번이 끝날 때까지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스레드 2번 join이라고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스레드 2번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보통은 그 스레드들이 다 끝나고 나서 메인이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join을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은 스타트를 먼저 시키세요. 스타트를 먼저 시켜놓고 스레드 1 join, 스레드 2 jo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join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석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1번 스레드가 메인한테 참석하겠다. 2번 스레드도 메인한테 참석하겠다. 그럼 메인은 언제 끝나느냐? 모든 참석자들이 자기 할 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메인이 다른 일들을 더 하고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에 참석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이 항상 제일 마지막에 출력이 됩니다. 여기다. 스레드 1번과 스레드 2번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스레드 1번이 먼저 출력이 되고 스레드 2번이 출력이 되고 한 번씩 번갈아 갈 수도 있고 두 번 다른 스레드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화면에 출력을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첫 번째 스레드와 두 번째 스레드가 다 끝났어요. 모든 실행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야 여기가 실행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실행 순서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여기 있는 게 스레드 1번 시작되기 전에 나올 수도 있었고 스레드 1번이 시작된 다음에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보장이 안 됐던 거예요. 여기는 순서가 보장이 안 됐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 다 끝나고 2번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순서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조인입니다. 조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내부 클래스라는 거를 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선언한 목적이 사실은 이거 별로 안 좋은 습관이죠. 하나의 파일 안에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별도의 그 파일로 만드시는 게 더 좋은데, 그냥 그렇게 길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파일을 합친 것 뿐입니다.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클래스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오로지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한 목적이 아니라 메인 메서드 안에서 생성자를 부르기 위한 목적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클래스는 이 mythread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메인 메서드 안에서 선언을 해도 되는 거였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컬 이너 클래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차피 저 마이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별도의 파일로 만들지 않을 거라면, 그리고 메인 메서드 안에서만 사용되고 끝날 거라면 로컬 클래스로 정의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선언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클래스. 자, 이번에는 my thread 이름은 달라야 되겠죠. 같은 이름으로 있으면 안 될 테니까 my thread 2번 뭐 이렇게 하고, 만드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extends thread를 상속받겠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간단하게 멤버 변수 하나만 정의를 할게요. 뭐 여기서도 name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멤버 변수를 직접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자 호출되는 시점에 자기가 알아서 저기에 들어가도록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thread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정도로만 할까요? 생성자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run 메서드만 오버라이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출력문 100개 한번 넣어볼게요. 출력문 100개를 넣기 위해서 for int i는 0부터 i는 10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여기도 숫자를 먼저 출력을 할까요? 이렇게 숫자를 먼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헬로우라고 붙일까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되겠군요. 헬로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me. 이렇게 해도 되겠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하고 약간의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sleep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0.01초 쉬겠다. 0.01초, 100분의 1초. 에러가 발생하면 마우스 올려보면 트라이 캐치 묶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묶으시면 돼요. 네, 여기는 포문이고요. 트라이 캐치고요. 괄호 잘 보세요. 여기는 트라이 캐치고요. 여기는 포문이에요. 여기는 run 메서드가 끝나는 곳이에요. run 메서드가 끝나는 곳이고,
여기는 뭐가 끝나는 곳이냐면 내부 클래스. mythread 2가 끝나는 곳이에요. 사실 이렇게 내부 클래스를 쓰게 되면 저런 게 조금 가로 짝을 맞추시는 게 조금 주의를 해주시긴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여기. 자,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드는 위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깥쪽에다 만들든 이너 클래스로 만들든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thread th 1000번 이렇게 하고서 my thread 2번 하고 생성자 호출하면 됩니다. my thread 2번이 아닌가요? my thread 생성자 제가 오타가 있었나요? 네? 아, new. 아, 죄송합니다. 생성자 호출할 때 new 써야 되는데. 그렇죠? new. 이게 객체 생성. 클래스를 정의를 했으니까 클래스 정의한 다음에는 인스턴스 생성. 인스턴스 생성을 했으면 스레드를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시킬 수가 있겠죠. 이것도 기다려 볼까요? 그러면 thread 3번.join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거 없는 거랑 있는 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join을 2번까지만 join을 하고요. 3번은 그대로 놔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번이 먼저 다 끝났어요. 그리고 1번과 2번이 끝났네요. 근데 1번하고 2번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다시 시작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1번하고 2번이 끝났네요. 그죠? 1번하고 2번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때서야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때서. 그래서 크게 근데 항상 저렇게 마지막에 나오진 않아요. 항상 저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건 아니고 1번하고 2번을 기다리고 있죠. 걔네들 끝날 때까지는 여기가 실행이에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여기서는 만약에 3번까지 확실하게 3번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을 기다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그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요.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외부 클래스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보통 많거든요. 외부 클래스로 만들 필요가 거의 없고 지역 내부 클래스로 만들거나 혹은 멤버 내부 클래스로 만들거나 지역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바로 그 밑에서 바로 생성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클래스 안에 다른 클래스를 만들면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근데 뭐 이제 뭐 스태틱 안에서는 스태틱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든가 뭐 그런 몇 가지 문법적인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거 외에는 크게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첫 번째 방법을 봤어요. 첫 번째 방법은 스레드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자. 두 번째 방법은 run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자. 그리고서 생성된 객체에서 스타트를 하자. 자, 이 첫 번째 방법에서는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우리는 이 클래스를 스레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스레드로 만들고 싶은 건데, 만약에 이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먼저 상속받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스레드 클래스를 또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A라고 하는 클래스도 상속받고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도 상속받고, 자바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바는 다중상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레드를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래스는 스레드로 만들 수가 없어서 우리가 스레드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결국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스레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스레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인 거예요. run. 그래서 run이라고 하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얘가 구현하도록 하면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으면서도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클래스를 만들어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하시고요. 패키지는 edge.java.thread 2번. edge.java.thread 2번이라고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메인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thread main 2번. 네, 16번 프로젝트고요. 패키지는 edge.java.thread 2번 그리고 thread main 2번입니다. 여기 메인 메서드 체크해 주세요. 네, 메인 메서드 체크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도 여기는 메인 메서드가 끝나는 곳, 여기는 클래스가 끝나는 곳. 우선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생성 방법 2번입니다.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런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런어블을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런어블 구현 클래스에서 1번에서 만들었잖아요. 런어블 구현 클래스에서 무슨 메서드? run 메서드를 override 합니다. 얘가 무엇이 되는 거다? 이 override 하는 내용이 스레드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다. 스레드가 할 일을 정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런어블 구현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런어블 구현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서 생성된 객체를 파라미터로 써서 3에서 생성된 런어블 객체를 파라미터에 전달해서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스레드 인스턴스. 스레드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있겠죠. 4번에서 만들어진 의 생성자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죠. 사에서 생성된 정의된이 아니라 생성된 스레드 상속 클래스 객체의 스레드 객체라고는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스레드 객체의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스레드를 시작시키면 돼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는 바로 외부 클래스로 그냥 바로 할게요. 굳이 외부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내부 클래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자. 예요. 자, 이게 1번. 러너블 구현 클래스. 구현 클래스를 뭘로 만들 거냐면 로컬 이너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물론 별도의 파일로 별도의 클래스로 만드셔도 돼요. 별도의 파일에다가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딴 데서 사용할 클래스가 아니라면, 그리고 요 메인 안에서만 사용하고 끝날 거라면 굳이 별도의 파일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클래스. 이번에는 my runable이라고 할까요? 구현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구현하겠다. 임플리먼트 누구를? runable.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run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도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java.lang이 있어요. runable 인터페이스도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임포트 구문이 필요하진 않아요. 필요하진 않고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했었어요.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였죠? 함수형 인터페이스. 뭐죠? 함수형 인터페이스? 람다 비현식은 기억나세요? 람다 비현식 기억 안 나요? 응? 원래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를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 개수는 상관이 없죠. 하나를 가지고 있든 두 개를 가지고 있든 세 개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는. 근데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가 오직 몇 개? 한 개. 추상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메서드를 정의할 때 뭐만 가지고 이름 필요 없고 파라미터 개수하고 그 파라미터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냐. 딱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펑셔널 인터페이스. 지난주 금요일에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죠? 네.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러너블이 추상 메서드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에서도 오버라이드 해야 될 메서드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게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run 아닐까요? run. 자, 에러 메시지 위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요.
밑에 보시면 add unimplemented method 이렇게 나오죠. 네. 뭐 만들었어요? run 만들었단 말이에요. run. 제가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자. 런어블을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자. 이게 1번.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자?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자. 이게 2번. 일단은 만들죠. 네. run 메서드가 스레드가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도요. 반복문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출력 100번 하겠습니다. 출력 100번. 1부터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100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등호를 넣어버리면 1부터 100까지가 되겠죠. 출력을 그냥 출력문 바로 넣을게요. 아, 여기서도 멤버 변수 하나 넣을까요? 멤버 변수 하나만 넣을게요. 우리 구별하기 위해서. 스트링으로요. 여기서는 프라이빗이어도 되고 뭐 아니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프라이빗 스트링 뭐 이름 하고서 만들어 주고요. 생성자 하나 만들죠. public my runnable string name this name은 그래서 runnable 클래스도 우리 아까 그 스레드 상속 받았던 것처럼 멤버 변수 있는 거고요. 생성자 있는 거예요. 멤버 변수와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었고요. 생성자를 만들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ru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run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추상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하려고 하는 거다. 스레드가 시작이 되면 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전 시간이랑 비슷하게 숫자 출력하고요.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넣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임 출력하는 이런 문장 넣을게요. 자, 여기서도 슬립을 넣을게요. 근데 자, 슬립 쓸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슬립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을까요? 보죠. 슬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undefined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이상하죠? 아까 스레드를 상속받을 때는 슬립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슬립이 없대요. 왜요? 얘는 스레드예요? 스레드가 아니에요? 얘는 스레드가 아니에요. 얘는 런어블을 구현하고 있는 거지 아직 스레드 클래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스레드 클래스는 아니에요. 자, 아까 슬립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스태틱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 스레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슬립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에러 메시지는 달라요. 여기서 에러 메시지는 뭐다? 트라이 캐치로 묶어라. 자,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왜 스레드를 앞에 붙였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my runnable 클래스는 스레드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스레드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스레드의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슬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다행히도 무슨 메서드였다? 스태틱 메서드였던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였기 때문에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레드 클래스에서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그런 슬립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다. 클래스 이름으로. 스레드라고 하는 그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스레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하고 다시 한번 조금만 비교를 해볼게요. 1번하고 비교해 보시면 스레드를 상속받을 때는 그냥 슬립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미 스레드를 상속받고 있잖아요. 상속받고 있으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안 썼던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클래스는 뭐냐면 런어블을 상속받는 클래스예요. 런어블은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랑은 전혀 별개죠. 별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이걸 써야 돼요. 클래스 이름. 이렇게 해서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하나를 만들었어요. 클래스 하나를 만들었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런어블 객체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런어블 객체를 생성하고 그걸 가지고서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단계가 런어블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다양성 사용해 볼까요? 다양성 사용하면 java.lang의 런어블. 프로세스 1번이라고 할까요? new my 런어블. 여기다가 이름 주시면 돼요. 이건 다양성 사용하는 겁니다. my 런어블은 런어블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my 런어블은 런어블 타입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줄까요? 뭐 자바 뭐 이런 식으로. 기억 만드는 거 두 번째도 같이 만들게요. 런어블. 이번에는 프로세스 2번. new my 런어블.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오후에 할 내용이 스윙이에요. 스윙. 스윙. 자, 런어블 객체를 생성했으면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네 번째 단계가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스레드 객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스레드 1번 이렇게 할게요. 객체를 생성하려면 생성자 new thread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보시면은요,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자들이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java.lang에 만들어져 있는 java.lang.thread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들이 참 많아요. 파라미터가 없는 기본 생성자. 자, 여기 런어블을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 그 다음 뭐 문자열을 갖는 생성자,
러너블과 문자열을 갖는 생성자 등등등 굉장히 많은 타입의 그 오버로딩 되어 있는, 이건 오버로딩이죠.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오버로딩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메서드 또는 생성자, 이거를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러너블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러너블을 만든 목적이 스레드를 생성할 때 무엇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파라미터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러너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주면 자바가 스레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run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스레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만약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클래스가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미 어떤 무엇인가를 상속받고 있는 경우에, 이미 어떤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으면 러너블을 구현할 수, 또 스레드를 상속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몇 개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run 메서드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프로세스 1번. 제가 4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3번에서 생성된 런어블 객체를 파라미터에 전달해서 스레드 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3번에서 생성된 런어블 객체를 파라미터 자리에 전달해서 스레드 객체를 생성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런어블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파라미터에 전달해서 스레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면 실행시킬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스레드도 만들까요? 두 번째 스레드 new thread process 2번. 그렇죠? 자, 이제 실행시키시기만 하면 돼요. 스레드 시작. 시작시킬 때는 무슨 메서드 호출한다 그랬죠? 시작이 영어로 스타트예요. 스타트. 스레드 2번도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한 생성자는 new thread runable r 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메인 메서드는 기다릴까요? 끝날 때까지. 스레드 1번과 스레드 2번이 끝날 때까지 메인 메서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인을 하면 된다 그랬죠. 조인하면 되는데 조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트라이 캐치로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레드 1번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스레드 2번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여기서는 한 문장만 넣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스레드 네, 다 됐습니다. 실행해 보십시오. 실행해 보시면 메인 메서드가 제일 마지막에 종료가 되고요. 항상. 왜냐하면 스레드 1번과 2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제일 마지막이고요. 자, 보시면 자바와 스윙, 자바, 스윙, 자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자바가 2번 나오고 스윙이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자바 한 번, 스윙 한 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바가 여러 번 나오고 스윙도 여러 번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바라고 하는 게 100번 출력된 게 맞고요. 스윙이라고 하는 것도 100번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없으시죠? 런어블을 상속하는 목적은, 구현하는 목적은 뭐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로 상속받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스레드를 직접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런어블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다. 런어블을 구현하게 되면 그 클래스는 반드시 무슨 메서드를 가질 수 있게 되니까 런 메서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니까 런 메서드를 갖는 스레드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받는 클래스, 얘의 오버라이드 되는 메서드를 얘 런어블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로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생성대의 목적이에요.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런어블을 프로세스 1번이 가지고 있는 런어블로 대체를 하기 위한 그런 기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레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스레드를 만들었으면 스레드를 시작한다. 뭐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린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